TV 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창섭님이 처음 들어와 봤는데 김종배 씨 멋지네요 라고 칭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약간 흐려가지고 제이비가 우울할까봐 제가 이런 좋은 문자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왜 이렇게 그 심기를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날씨 탓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심기 경험 한번 해봤고요. 네. 촌철님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부지런하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개산책 시켰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날아갈 뻔했다는 분 계셨고요. 네. 레드헤어님은 새벽에 만두 40개를 만들었어요. 라는 그래요? 네, 새벽부터 만두를 40개나 만드셨다고. 음. 그리고 235 하나님은 오늘도 즐거운 조기축구를 마치고 해장국 먹으러 가면서 시선 집중을 통해 세상사 구경합니다. 파이팅 해주셨어요. 아, 계산책 하니까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가끔 보면 종종 네,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분들 보셨죠? 요즘에 꽤 많으시죠?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왜? 강아지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산책이라고 하는 운동도 겸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아니, 강아지도 평소- 안 걷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관절이 아픈 강아지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아, 평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자, AS 타임 갈까요? 네, 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 징계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니 안 만났니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언론에 대해서 옛날식 사고방식의 토대를 둔 분석이다. 비본질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도 보이는 건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장에 이준석 대표는 배용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허례허식을 멀리해서 가지 않은 거다라고 했지만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멀어진 거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을 실었습니다. 네. 한편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당내 공부 모임에는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해서 예정에 없던 축사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장제원 두 의원을 겨냥한 듯한 간장 한 사발이라는 말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 안철수, 장제원 의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속이 타나 보죠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합니다. 또 속이 타는데 간장 마시면 더 탈 텐데. 아 그러네.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네,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 출범과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공부 모임이 같은 날 열린 것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갈등, 뭐 없는 갈등을 언론이 키우고 있는 건가요? 제이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없죠. 언론이 뭐 보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창작을 뭐 가끔 있긴 하네. 아무튼 그런 경우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흔하진 않죠. 네. 그 빌미 내지 꺼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직접 쏘는군요. 뭐 이런 어떤 뭐 그 글을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올린 적도 있고. 네. 뭔가 사이가 안 좋고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언론이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허례허식이라고 했던 것만 하더라도 허례허식 안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이런 말에 따르면 네.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 해석한 건 아니다. 보이는 거는 해석을 좀 하자. 없는 건 창작하는 거지 해석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해석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정대로 경찰국 설치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말 차례로 들어보죠. 이제 이른바 BH로 불리던 과거 이제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휘라인으로 지휘와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추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네, 결국은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네. 잠시 후에 또 관련 인터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각을 약간만 틀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김창룡 청장의 사퇴를 알리는 보도에 공통되게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김창룡 청장이 지난 주말에 이상민 장관과 98분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자, 이 대목을 접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어떤 거요? 어떤 점이냐면 98분 동안 통화를 하면 핸드폰이 과열돼서 거의 손난로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귀가 먹먹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하. 근데 왜 만나서 얘기를 하지 왜 그 긴 시간을 전화 통화를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었는데. 너무 멀리 계셨나?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도가 한귀퉁이에 있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을 뼈대로 하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뒤 여러 차례 이 장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하. 한겨레 보도의 한 문장인데요. 네. 자, 그러면 뭡니까? 김창룡 청장은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은 왜 만남을 거부했을까요? 어제 이상민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한마디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소통한다는 것 자체도 자문위원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러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제가 소통의 시기를 늦췄던 것이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앞으로 경찰을 맡게 될 차기 경찰청장님과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선 경찰을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말인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한겨레 기사 한 구절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을 뼈대로 하는 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온 다음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상민 장관은 조금 전에 들은 목소리에 따르면 권고안이 나오지 않아서 만나지 않았다. 안 맞죠? 안 맞네요. 안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번 좀 보죠. 발표를 다 해놓고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조금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조금 전에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네, 그렇죠. 그런데 발표를 다 해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최종안은 7월 15일 날 만들 거니까.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상민 장관 발언 말미에 있는데 차기 경찰청장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이상민 장관이 검토해서 제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사 검토 과정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 물어봐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면 청장으로 발탁하겠습니까? 할까요? 따라서 만약에 그 의견 물어보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오케이 한 사람을 발탁한다면 그런 차기 청장과 소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경찰국 설치 과정은 소통이 배제된 밀어붙이기, 찍어 누르기일 뿐이다라는 해석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김창룡 현 청장과의 만남을 거부한 이유는 그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장이고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봄비님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정퍼스트님은 소통을 안 했다고 장관이 자백을 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KM님은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 드는 생각이 내 편, 네 편 가르는 느낌입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제 이상민 장관이 왜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이 문제를 취임하자마자 밀어붙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생각을 굳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 순간에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시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 포진에 어떤 뜻이 담겼는가 분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궤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또 2부에서 인터뷰로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예.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당,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음부도 말 장난 운운하더니 이제는 백지수표까지 내놓으라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 원구성 협상은 공전을 하고 있죠. 네. 국회는 식물 상태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출발해서 1일 귀국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원내 수석 부대표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발달해 화상 원격회의도 하는 마당이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어도 협상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거에 기초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먼저 행동하는 법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누가 아쉬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어허. 국민의힘에서는 아쉬운 건 민주당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 입법을 통해서 국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짚었던 경찰국 신설 움직임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당장 발등에 부린 물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급하게 국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를 열어서 국정에 제동을 거는 것을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느긋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는 정치적 전략도 깔려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참다 못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원구성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을 폭주 집단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다수당에 시달리는 정부로 묘사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국회를 공전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태업 때문에 국정에 차질을 빚는다라고 묘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이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아도 그냥 기다리면서 민주당이 계속 양보안을 내놓게 기다려도 된다. 이런 아마 접근법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그냥 단순 야당이 아니라 과반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특수한 현상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딜레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단독개최 방침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전에 음성도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이거는 패착인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론의 이제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먼저 내놨고 네. 따라서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받지를 않았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원구성에 나선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에서 불가피성 민주당 입장에서의 불가피성이 여론에 의해서 이해되고 그다음에 동의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라면 밀어붙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폭주 집단, 폭주 정당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든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겠고 결국은 여론이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론이 좌우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 49일 만에 오늘이 50일째인데요. 네. 어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냥 미루기에 여당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는데요. 문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다시 말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항목들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 입법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법률 정비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 분석을 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데이지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제일 아쉽고 힘들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국전력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2,220원 정도 월 오른다고 하네요. 한숨 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예고는 됐던 인상이긴 합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5원이냐라는 거죠. 전기요금 같은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지금 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조정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5원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의 범위 안에서 그 연료비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조정을 하지만 연간 최대 인상폭은 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야권을 좀 요번에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최대 인상폭을 한꺼번에 적용했다 요번에.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분기와 2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5원 올리면 4분기에는 또 올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에 전기료가 오름에 따라서 에너지 약자에 대한 어떤 직격탄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조치이고 문제는 이제 파급 효과가 되겠죠. 영향이 되겠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생산비에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요금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물가 전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전의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어떤 그 적자를 메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뉴스가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뉴스이니까 뭐 내일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JB타임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